안녕하세요. 이민차입니다. 이 시간은 SM의 이수만 사주와 그와 관련된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주는 임진년 병어월 을미일 병술시에 해당합니다. 출생시는 임의로 추정을 한 것입니다. 이 사주는 5월에 태어나고 병화가 투관하여 화기가 매우 태왕한 사주인 것입니다. 사주에 화가 태왕하면은 그 사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화의 대척점에 있는 수가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수가 이 사주의 용신이 되고 수용신을 생하는 금과 수용신을 보호하는 목은 이 사주의 희신이 되고 수용신을 극하는 토와 토를 도우는 화는 이 사주의 기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주의 희신과 기신의 잣대로 사주 원국과 울로를 살펴보면 원국에는 대부분 기신이 많습니다. 즉 수를 극하는 화토의 기운이 강한 것입니다. 원국에 기신이 많다는 것은 가정적으로 불행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울로를 보면은 화운에서 출발하여 금운을 거쳐 수운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울로는 수용신을 도우는 운으로 가고 있어 사회적으로는 크게 성공하고 출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희신과 기신의 기륭의 잣대로 인간의 기ung, 화복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울로에서는 용신을 도우는 운으로 흘러가면 길복을 누리는 것이고 용신을 극상하는 운으로 흘러가면 어려운 가시밭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주에 화가 많다는 것은 성질이 급하고 열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수가 적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는 금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금이 없다는 것은 정리정돈, 마무리 결실이 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이 이 사주에서는 관성에 해당하는데 즉 관이 없는 무관사주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고 따라서 예술인이나 작가에 잘 어울리는 사주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하지 이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오중 병화가 당령하는 월에 태어나고 오중에 기토가 사령하는 날에 태어난 것입니다. 당령은 상관에 해당하고 사령은 편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관 편제를 이루고 있어 융, 오락, 예술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중에 병화가 투관하여 상관격에 해당하는 사주인 것입니다. 상관격은 예술, 작가, 체육인에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주에 병화 상관이 태왕하여 흉기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수가 있어 수국화하여 주는 것입니다. 즉 상관 폐인격이 되기 때문에 사주와 귀하게 된 것입니다. 병화와 임수가 만나면 강희 상령이라 하여 그의 예술 활동이 아름답게 빛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을목이 병화를 만났기 때문에 꽃이 태양빛에 찬란히 빛나는 형국을 이루고 있고 을이 임수를 만나 출수부용이라 하여 벼락서타, 벼락출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주 구조가 아름답게 잘 구성되어 있어 부귀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서 격과 당령을 이루는 병화는 짜여진 시스템, 조직 경영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SM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인연이 많은 것입니다. 상관격은 지나치게 왕하여 상관격을 설해주는 무기, 경신, 임계가 천간에 들어오는 운에서 부귀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격, 희신의 구조는 경신, 임계가 관인상생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격희신의 구조가 관인상생 구조를 이루면
조직이나 단체를 통하여 부귀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수가 좋게 작용하기 때문에 청각이 발달하고 음감이 좋아 음악을 잘 하였지만 조직이나 단체를 통하여 크게 성공하게 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의 간지를 보면은 연주 임진은 괴강살에 해당하고 월주병호는 양인살에 해당하고 을미일주는 백호대살에 해당하고 병술시주도 백호대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주 전체가 매우 센 기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센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사주이기 때문에 리더가 되어야 되고 한 칼을 쓰는 전문 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연지의 지는 괴상으로 송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람처럼 부드러움을 가졌고 월지와 일지는 오미합을 하면서 자유와 번영의 단계를 누리게 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가 기가 센 사주이면서 일간이 을목이기 때문에 매우 섬세하고 유연하고 부드러움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일지 미중에는 을정기가 있어 구조 자체가 식신생재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디어나 사업으로 크게 부를 축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식신과 편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미로 벌인 사업이 크게 성공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시주 병술은 상관과 정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적 감각이 매우 좋은 것입니다. 을미 백호대사는 미토가 이 사주에서 용신수를 극하는 기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흉액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흉이 발동하지 않으면 그 발동의 그 흉이 배우자에게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가 대장암으로 2014년도에 사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수만 사주와 관련하여 궁금증 3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중 궁금증 첫째는 올해 이수만 씨는 상황이 좋지 않는가입니다. 2022년 현재 상황은 위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주는 수가 이 사주의 수호신이고 용신이고 가장 필요로 하는 오행인 것입니다. 결국 용신이 생을 받느냐 극을 받느냐 따라서 기중하복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올해 이민년은 인목이 동하기 때문에 인목은 원국에 진입하게 되면 인호술 화국을 이루고 화국은 다시 축술미 사명을 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화가 결성되면 이 사주에서 귀한 물이 말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하는 일이 꼬이고 뒤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는 일이 맡기고 구설수에 오르고 하는 듯 오류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궁금증은 그렇다면 이런 힘든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되는지 재개할 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과거의 전성기처럼 재개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축대운은 길한 대운이지만 축술미 사명이 동하는 운으로 작동하면 우설수에 휘말리고 탈재, 손재, 파재로 인한 고초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목화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운은 수운이지만 세운이 인묘진 사오미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수용신을 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가 왕해지면 물이 말라 들어가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와 인기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호술 화국이 결성되면 축술미 사명이 강력하게 결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술수가 따르게 되고 손재, 탈재, 파재의 덫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산이 얼마나 손해가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이수만 재산에
절반 이상이 주식입니다. 부동산도 천억대에 이르지만 주식은 앞으로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은 투자자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휴지 조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수만 사주에 드러난 것처럼 현재는 세운이 꺾이고 향후에는 대운마저 꺾이는 운으로 가기 때문에 설상가상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77세부터 다가오는 갑인대운은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갑인대운은 개축대운보다 더욱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갑인대운은 갑목이 들어오면서 목생화하고 궁급쟁제가 되기 때문에 더욱 손재, 탈재, 파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운기가 대운과 세운이 다 꺾이는 운으로 가면은 불화 갈등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갑인대운은 인호설 화국이 장기간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흉함이 큰 것입니다. 더구나 갑인대운에는 인미, 원진, 기문이 동하기 때문에 정신질환, 뇌경색, 중풍, 치매 등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미, 원진, 기문살이 이 사주에서는 좋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간의 사백, 감과 촉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